예,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강한 반등이 나와서, 다행입니다만, 또 고민이 있죠. 금요일이고요. 또 다음 주에 대한 고민도 있어서요.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이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고민들 이야기하겠습니다. KM 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님 오셨고요. MTN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수는 반등이 오는데 좀 확실 가질 만한 상황은 아니어서 고민이 좀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죠. 네, 오후장 터닝 포인트 첫 번째요.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됐냐? 베팅할 때냐? 하루 사이에 경기 침체, 또 하루 사이에 경기 안 침체? 그러기에는 그죠? 사실은 경기 침체 얘기가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고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지 어쨌든 올라온 반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김성훈 대표님. 네, 먼저 그 외국인 선현물 매도세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네. 이제 전일 기준으로 봤을 때 선물이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해서 1조 이상을 일단 매도를 한 상황이고 현물과 같은 경우도 전일 5거래일로 보자면은 3조 가까운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다시 매수세로 이제 우리가 피벗을 한다라고 미리 이제 우리가 예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보면은 기관들의 순매수라든가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가 과거의 환율이 이제 이 고점을 찍었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순매수의 종목들을 이제 나열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5거래일 외국인들 합산 순매수 상위군들을 보면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SK텔레콤 그리고 이제 삼천단지와 크래프톤처럼 기존의 주도주와 좀 업종별로 좀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기관들의 순매수 5거래일도 제가 합산해서 보니까 셀트리온이라든가 하이브 그리고 시프트업 등 기존 주도주보다는 이제는 금리 인하라든가 소외주 중심의 순환매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의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자면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CPI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시장 예상치로는 0.3% 정도 상승을 예상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크게 물가지수가 상승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사실 연준이 기존의 입장대로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충족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도 이제 우리가 증권가에서는 지금 IT 버블이다. 지금도 버블이다. 아니면은 지금 IT가 주가가 고점 대비 30% 이상 조정폭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좀 양분된 입장이 많지만은 이런 불확실성 상에서 우리는 IT 종목에 대한 뷰보다는 사실 지금의 수급을 조금 믿는 것이 좀 저는 맞다고 보고요. 최근 들어서 부동산 대책 그리고 생물보안법 금리 인하 수혜주가 손바뀜되는 상황에서는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는 주택시장 회복과 함께 GS건설 실적도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고 이렇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매수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기존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작업도 한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포트 재편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차영주 의원님, 오늘 반등은 사실은 이렇게 힘을 주긴 어렵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진검승부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제 중요할 텐데 뭘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가 다음 주에 가장 큰 크래시를 보게 된다라면 이제 올림픽이 일요일 날 끝납니다. 원래 그 올림픽 끝나면 이제 중동에 이제 발발 가능성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죠.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릴 때만 하더라도 중국의 동계올림픽 때문에 수년됐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도 5일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게 프랑스 올림픽 기간에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란 측에서 현재 지금 중동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좀 때리고 싶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물러났다라는 것은 일단 다행스러운 거죠. 자,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 저는 이것이 다음 주에 있는 게 저는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번 세게 얻어맞았죠.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현재 지금 주식시장에 뭐 경기 둔화라든지 샤메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시장에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파장이 일어난 상태에서 다행스럽게도, 근데 다행스럽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는데 음봉 안에서만 움직인다라는 거죠. 월요일 날 음봉을 깨고 내려간 거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는 다행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오늘 올라가면서 코스피 기준으로 월요일 날 음봉을 넘어서려고 하는데 이건 일단 일시적인 저항대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오늘 힘이 좀 약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 불확실성이 있으면서 조금 밀리는 가능성도 오히려 좋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월요일 날 저점이 바닥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아직 바닥에 대한 부분들, 더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만약에 월요일 날 그리고 다음 주에 리스크가 커졌는데 지난 월요일 저점을 깨지 않으면 지난 월요일 저점은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 마음에서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확실한 건 없습니다만 중동 리스크도 터지고 다 터졌는데 월요일 날 어찌 됐던 우리가 샤메 법칙이 됐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됐던 이런 것들이 몰리면서 수급이 일시적으로 확 쏠렸던 상황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가 바닥이었네? 이제는 사야 되겠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급격히 올라가지 않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국내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월요일 시작점을 뚫어버렸다라는 측면. 제가 이번 주 말씀드리는 게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월요일 파란 벽을 뚫어버린 종목을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조선주 뚫었죠. 제일 먼저 뚫은 건 이제 제약바이오. 원래 없었으니까 삼성바이오는. 근데 조선주 뚫었죠. 오늘 하이닉스가 드디어 음봉을 뚫어버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미흡하긴 합니다만 이런 모습을 본다라면 천원 시장에 있어서 다음 주가 기간 조정 이후에 오히려 9월장을 우리가 기대할 만한 트리거를 만들어내는 소중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오늘 오후도 그렇지만 다음 주장을 우리가 좀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요. 전략 세웠고요. 다음 터닝포인트 섹터 얘기하겠습니다. 네. 되살아난 반도체 얘기도 뭐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올랐고 TSMC 쪽에서 이제 가격 디램 가격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뭔가 좀 반도체도 어제 이제 반도체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오늘 보니까 소부장단에서도 강하게 오르는데요. 반도체 포인트 대응 전략 김성훈 대표님. 네, 지금 보면은 사실 대형주 투자는 지수 부담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소부장단에서 실적 2분기 실적이 확인된 종목들 하에서 골라도 저는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수익률 면으로는 뭐 10% 20%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전 세계 메모리 디램 캐파 증설이 전년 대비해서 디램 같은 경우는 42% 캐파 증설을 한다는 의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반도체 업종들은 우리가 MBTI로 봤을 때는 사실 T 우리가 실적보다는 F 감성적인 면으로 좀 예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감성적으로 우리가 주가가 빠졌다고 하면 지금은 다시 T로서 가야 된다. 저는 실적이 어느 정도 수반되면은 우리가 주가가 변동성이 흔들리다 문제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캐파 증설에서 유진테크 같은 경우 오늘 뭐 11%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공정 장비 프로세스 방막 장비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캐파 증설의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주상 엔지니어링도 좀 집중해 볼 필요는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증착 장비 업체죠.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이제 2분기에 이제 컨센서스 275억에서 361억 흑자 전환을 크게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어제 반등폭을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증착 장비 업체 이제 일본 업체 대비해서 일본 업체 같은 경우는 증착 장비 25배 정도인데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올해 실적 예상으로 봤을 때 10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싸고 실적도 수반이 되면서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테크인과 같은 경우도 2분기 뭐 72억 잠정 실적 좋게 나오면서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사실 저가 매수의 기회를 판단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주보다는 이제 소부장 업체 중에서 2분기 실적이 탄탄하게 지지력이 보여주고는 상황에서의 하반기도 기대가 되는 업종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네, 김성훈 대표님은 소부장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만 차영주 의원님, 이게 사실은 주가가 밀렸다가 어쨌든 강하게 반등이 돌아나오는 국면에서는
반도체도 그렇고 낙폭이 컸던 대형주가 먼저 반응하잖아요. 과거 패턴에 보면 그죠? 그런 점에서 반도체 전략은요. 예,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닉스가 지금은 대장이다라고 네.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하이닉스를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저점 매수 팔지 마십시오라고 했다가 23만 원 부근에서 매도를 권해드렸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시간에 말씀드렸죠. 5번 분할하시고 2번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게 3번째 음봉 중에 2번째 음봉이었고 월요일 날 폭락을 했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5분의 1을 또 추가로 매수하시고 3개는 나눠서 좀 보자. 저는 나머지 3개도 이번 주부터 시작하셔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2번째 음봉, 3번째 음봉에 5분의 1씩 들어갔다라면 지금 정도라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어떠한 차트들보다도 가장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분출하는 기업이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저점을 찍으면 이거는 저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지금 지수가 거래량이 안 붙었기 때문에 아직 지수에 대한 확신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유일하게 바닥에서 횡보할 때 거래량이 분출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동안에 올라왔었던 부분들, 그다음에 롱숏 펀드들에 대한 매도 물량을 누군가 한쪽에서 열심히 받았다라는 거죠. 특히 이 기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팔았었던 시기입니다. 그들은 차익을 실현했지만 거래량으로 봐서는 바닥 징후가 저는 보인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17만 원, 24만 원 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20만 원까지라도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게 된다라면 저는 하이닉스는 일단 저는 장이 좀 무너진다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자리 잡아간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오늘도 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성이 생겼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다음 주에 만약에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바뀌게 된다라면 단기 급등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펀드멘탈이 훼손된 게 있나요? 하나도 없죠. 펀드멘탈이 훼손된 우리가 불과 한 달 전에 하이닉스의 펀드멘탈과 지금의 하이닉스의 펀드멘탈이 바뀐 게 있나요? 아니죠. 주가만 빠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를 지금 시점에서라면 조금 다음 주에는 나머지 제가 말씀드렸던 5번 중에 3번 남아있지 않습니까? 분할 매수 관점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성훈 대표님은 반도체 가운데 소부장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차영주 의원님은 SK 하이닉스를 대표적인 공략 종목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AI 투자, K전선, 변압기, 수출 모멘텀. 결국은 이제 AI 투자만 하고 돈은 못 번다는 지금 의구심이 있지만, 투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하나 이제 전력이나 이제 인프라에 관한 투자 이런 거잖아요. 차영주 의원님, 예. 변압기, 전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크게 훼손되지 않았죠, 이번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전략 좀 주십시오. 일단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급하게 지금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청바지 만드는 회사인 HBM이고요. 이들을 이제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변압기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들과 전선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순위 보자라면 저는 전선 쪽을 좀 먼저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선은 빠르게 우리가 해적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변압기라는 것은 최소한 2, 3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환경 영향 평가서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지금 제가 올 초부터 말씀드렸던 일관성에 대한 부분들 이건 산업의 흐름입니다. HBM과 같은 것은 여름까지만 보자. 그다음에 이제 과잉 공급. 지금 이제 각 회사들이 이것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죠. 이게서 내년, 내후년에는 과잉 공급이 될 거다. 하지만 과잉 공급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이제 논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누가 돈을 버느냐라는 논쟁이죠. 하지만 그 하이닉스가 그걸 걱정할 건 아니죠. 하이닉스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돈을 버느냐 논쟁은 또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누가 돈을 벌든 안 하든 전기는 갖다 쓸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저는 변압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꾸준히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전략. 포트에 저는 한 30% 정도는 변압기와 전선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없으시다라면 지금 조금 올라 있으니까 정말 한 10번으로 쪼개서 밀릴 때마다 꾸준히 사시면 그래서 한 2, 3년 들고 계시면 저는 분명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정말 장기 투자에 대한 종목이죠. 이거는 경기가 만약에 금리가 다시 올라간다? 경기 둔화된다? 흔들릴까요? B2B 산업입니다. B2B 산업은 경기와 무관하다라는 점을 잘 살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력기기 긍정적인 신호를 주셨고요. 다음 볼 섹터도 좀 맥락을 비슷하게 우리가 가져가는 겁니다. 결국은 수출 모멘텀으로 갔던 게 변압기, 그다음에 음식료 이런 거 있잖아요. 화장품도 이제
업체들이 그랬었는데 화장품은 사실 아모레퍼시픽 지금 충격이 좀 있어가지고요. 조금 업황에 좀 충격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싶고 화장품과 음식료 김성훈 대표님 전략이요?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금리 상황에서 가성비로 우리가 좀 이득을 얻었던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 가운데에서도 가성비하면 라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고금리 상황이 역전이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환율 효과도 좀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화장품과 음식료가 지속적으로 전고점을 뚫어줄 수 있는 뭔가 하반기에 이벤트가 크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좀 부족하다는 점이 오히려 수급을 좀 방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을 제외한다면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섹터는 맞습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신용 물량이 6월 달에 2%에서 5%대로 넘어서면서 증권사들이 신용을 막 막아서면서 사실 주가에 어느 정도 조정의 빌미를 마련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ODM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실리콘투 올해 들어서 뭐 5배 이상 상승한 실리콘투가 지금 뭐 일단 화장품 브랜드 중에 한국에서의 100개에서 뭐 400개까지 이제 우리가 그 카테고리 늘리면서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리콘투라든가 VT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사실 21선 이탈하는 종목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실은 이 두 종목의 실적에 대한 바운드를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하면서 3분기까지 끌고 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K푸드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삼양식품이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삼양식품도 해외 매출 비중이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갈수록 70% 이상 해외 매출이 좀 증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봤을 때는 환율 효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면을 계속해서 우리가 뭐 부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체크해야 될 변수들이 좀 있단 말씀이네요. 예.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장을 포함해서 또 다음 주 공략해 볼 만한 종목 보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은 HD현대중공업 조선주 얘기하셔갖고 수익률이 뭐 조선주 흐름이 굉장히 좋죠. 차영주 의원님도 한국조선해양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조선주 흐름 좋고요. 오늘은 게임주 가운데 관심 종목을 골라오셨나요? 네, 일단은 넥슨 게임즈 하면은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우리 미국 그 스팀 플랫폼의 8월 첫째 주까지 제가 보니까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은 어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됐는데 이제 영업이익이 84억 적자로서 이어졌지만은 주가가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슈팅 게임인 퍼스트 디센던트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넥슨 게임즈에 대해서는 게임즈 중에서 이제 향후에 우리가 하반기로 갔을 때 시프트업과 함께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목표 주가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퍼스트 디센던트가 출시되고 나서 동시 접속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왔을 때는 아마 3분기에 이런 그 매출의 효과가 이미 반영이 된 흐름에서 추가 반영까지도 우리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 37,000원, 손저가 2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즈 가운데 넥슨 게임즈 말씀하셨고요. 차영주 의원님도 게임즈 넷마블 얘기하셨군요. 수가 올랐다. 오늘은 뭐 넷마블은 또 낙폭이 크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긴 합니다만 오늘 관심주 뭡니까, 차 의원님? 지난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저는 에코프로를 뜬금없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렇게 원래 한 2년 전에, 3년 전에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말씀을 좀 드려왔다가 2023년 이제 관심을 끌 때는 한 번도 추천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지금 와서 에코프로를 이제 추천드린다라는 것은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물론 오늘 이동채 회장의 이제 사면설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이동채 회장의 사면설이었다라면 에코프로 그룹주들만 올라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올라가고 다양한 뭐 금양도 올라가고 LNF도 올라가고 이차전지들이 다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차전지는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터지면서 포비아 현상까지 있는 거죠. 제가 출연하는 한 방송국에는 전기차 출입이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악재 속에 그렇다면 2차전지 중에서 올라야 되는 건 전고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야 되는데 에코프로가 최근에 바닥을 확실히 형성한 차트상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일관성, 지금 여러분들 제 얼굴 옆에서 보시게 된다면 월요일 날 음봉을 화요일 날 넘어섰습니다.
저것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때가 언제냐? 전기차 화재가 확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이제 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물론 이제 공매도 쇼커버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가장 크긴 합니다만 2차 전지가 이런 내성을 딛고 올라온다라면 전 트레이딩 관점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공략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에코프로 관심주까지 오장 터닝포인트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MTN 차영주 전문위원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